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예, 또, 니코도 씨께서 저보고 긴장하라고 발표를 맨 처음으로 해주셨네요. 딱 특별하게. 안녕하세요. 예, VR체 월드 디자인 건축과 레벨 디자인의 교차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좀 발표 막상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또 떨리기도 하네요.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VR체스러운 월드는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다양한 이제 의견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VR체스럽다는 거는 이제 몰입형 기기인 VR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이제 공유하는 게 가장 VR체스러운 월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죠. 솔직히 뭐 하는지 몰라서.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뭐 브라질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찌 보면 제 친구가 돼서 현실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가상에서만 보는 친구든 현실에서 봤던 친구든 그냥 그런 편견 없이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VR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리치스 VR이라는 그 소셜 VR의 저널 사이트가 있어요. 그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도 여기에 글을 쓸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지 않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튜브 플랫폼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영상이었거든요.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2년 전이든 하루 전이든 시간을 뛰어넘은 그 코멘트의 연속성들이 그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동영상 플랫폼들은 시간을 뛰어넘게 됐다면 그럼 VR챗은 뭘까? 저는 뭐 인터넷이 그렇긴 하지만 공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공간을 뛰어넘어서 뭐 어디에 있든 내가 그 사람과 시간만 맞춘다면 눈앞에 그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과 얘기를 눈을 맞추면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VR챗이고 그게 가장 VR챗스럽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발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금더 피쉬고 버추얼웨이 스튜디오 아까 전에 다 들으셨죠? 뭐 볼드도 운영직이고 2017년 말부터 제대하고 나서 이제 VR챗 플레이하는데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공학과를 이제 그때 군대 갔다 왔으니까 2년 정도 이제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나서 이제 VR챗 월드 제작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작품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이제 잠깐의 홍보지만 내일 또 전시전이 하나 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제목으로 아키텍처와 레벨 디자인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게 왜 VR챗 월드랑 관련이 있냐? 그리고 아키텍처랑 레벨 디자인이 또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VR챗 월드에 이게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 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텍처. 건축이죠. 건축하면 너무 어렵고 뭔가 크고 뭐 부담스럽고 이런 거보다도 VR챗 월드를 할 때 이 아키텍처의 도움은 내가 이런 공간 내가 이런 화이트 공간 안에 있으면 좋겠고 이런 가구 같은 게 놓여져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분위기 내가 좀 말이 편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어떠한 사람과 한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이 공간 안에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힌트들을 얻어서 VR챗 월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건축적인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 왜냐면 저희가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몸뚱아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몸뚱아리 현실이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항상 보던 것들이 우리에게 좀 뭔가 친숙하고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레벨 디자인은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게임 레벨 디자인, 막 슈퍼마리오 이런 걸 떠올리시거든요. 저희가 한국 튜토리얼 월드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뭐 VR챗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듯이 저희가 보상을 그렇게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맵 제작자로서.
근데 레벨 디자인은 왜 봐야 되느냐? 그런 난관과 보상 말고도 거기 가상 공간을 다루는 그런 방식을 VR체 월드에 적용을 시키면 더욱더 효과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아키텍처, 건축과 레벨 디자인 사이에 이 두 카테고리에 좀 효과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VR체 월드 디자인할 때 효과적인 것들을 한번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요. 건축적인 특성은 많지만 이제 3개 정도 해봤습니다. 공간과 배치, 스케일과 비례, 미적 요소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예시로 들자면 이제 알베르토 campo 바에자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스페인 건축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까사구에로라고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셨는데 이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월드로 제가 제 이제 해석을 해서 가상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이런 건축에서 보면은 내가 이 건축물을 따라 해야지 하면 뭐 눈대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면이 있습니다, 건축은. 그러니까 스케일이 있고요, 비례가 있고요. 이 정도의 공간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어느 정도 크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내가 청중들한테, 청중이라 하면 나의 월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건네기에 정말 용이하다는 겁니다. 난 이런 공간을 느꼈어. 그러면은 그거를 수치상으로 따서 그 VR체의 아바타 크기에 맞춰서 한다면 얼추 비슷하게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가볍게라도 건축에 대해서 사진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거는 이제 쌤이라는 그 월드 제작자 분이 이제 소프트 스페이스라고 이제 만드셨는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인기가 한창 있었던 거라서. 오른쪽에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비슷한 걸 찾아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 좀 오른쪽 사진, 현실인지 렌더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쪽에서 많이 채용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공간에는 난 이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 원통형 이 동굴 같은 그 사이에 약간 틈 같은 거 있죠. 여기. 요런 공간을 둬서 약간 좀 이격거리를 둬서 약간 요런 분위기를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 레벨 디자인에선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나? 많이 있지만 이것도 동선 및 심리, 상호작용,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선 및 심리 다들 아시죠?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게임인데 뭐 VR 가지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대단한 게임 중 하나죠. 제가 게임 레벨 디자인에서 과연 VR체 월드에 어떤 걸 넣어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총 게임, FPS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VR 게임에서는 정말 이게 잘 적용하면은 효과적인 이제 유도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들의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총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 코너, 오른쪽 코너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왼쪽 코너를 선호를 합니다. 오른발잡이,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서 왼쪽으로 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를 어둡게 만들고 한쪽을 밝게 빛나게 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니까 게임에 쓰는 레벨 디자인들도 물론 뭐 공포 월드나 실제 게임 월드를 만든 거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컨버세이션을 하는 그런 월드라도 이런 레벨 디자인을 넣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상호작용인 건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게임 레벨 디자인은 아니지만 게임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모바일로 할지 PC로 할지 이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엄지로 플레이할지 아니면 키보드에 마우스로 이제 플레이를 할지도 게임의 UI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월드 디자인을 하실 때 VR이라는 기기를 이제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하면 더 효과적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VR이라고 한다면 이 팔을 휘두르는 감각, 그리고 뭐 진동 센서, 촉각은 이게 끝이죠. 그리고 청각과 시각이 대부분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팔을 많이 휘두르고
그걸로 피드백으로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하는 게 있으면 상호작용 요소,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간에 많이 머물게 된다. 대표적인 에세 세 가지로 보는데요. 많이 보셨죠? 퍼블릭 월드 가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커피를 만든다든지 태블릿 한다든지 감자칩 있다든지 월드 많이 돌아다녔던 분이시라면 항상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내가 직접 만져보고 이 만지는 것이 변화하고 이 변화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할 때마다 이 공간에 있는 유저들이 좀 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몰입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인데요.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드자면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오르가니즘이라고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하나의 굵직한 스토리는 엄청나게 세세한 건 아니지만 간략한 스토리 하나 같은 거를 이제 중점으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자세하게 해리포터 같은 그런 거대한 세계관 말고 하나의 간략한 세계관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다 이러면 나는 새가 날아다니고 아니면 주위에 강이 흐르는 그런 성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굳이 내가 강 에셋을 구하지 않더라도 강이 흐르는 소리를 성벽 뒤에 배치하면서 강이 있다는 거 들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토리를 하나 넣어서 하면은 엄청나게 풍부해집니다. 내가 그거에 풀업을 놓고 내가 월드를 만들 때 이야기도 더욱더 풍부해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이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네. 길어진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가 또 흔하지가 않는데, 또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네. 네, 오늘 큰 박수로 맞았어요. 큰 박수로 이제 좋은 발표 해주신 모두님 큰 박수. 좋습니다. 혹시 그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시다면은 좀 점프를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짚어서 질문 같은 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개인 DM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고양이님. 네. 한국맵 많이 만들 계획인가요? 한국 배경. 저 같은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배경은 그렇게 딱히 선호하지는 않지만서도, 하지만 이제 그 한국 관련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맵은 몇몇 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V튜버 향아치님 유명하시잖아요. 한국 관련해가지고. 그분 맵 쪽에서도 일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해서 한국을 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안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됐나요? 저 있어요. 네, 좋습니다. VR. 네. 질문이신가? 질문이 아니라 옆분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오케이, 그 질문이 혹시 더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 있어요.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기둥님 먼저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네. 예전번에 끄적였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전공하셨던 분의 의견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안 들리? 여쭤봅니다. 마이크 좀 하이,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가까이 와주세요. 하나 둘. 좋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예전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SNS에 끄적였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전공자의 분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그, 건축에는 이제 스케일 얘기가 아까 전에 나오셨는데, 아키텍처에서 이제 보통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1.8m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성인 남성 1.8m 해가지고, 문 같은 경우에는 높이 2m 정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때 적정한 높이를 매번 고려를 해서 스케일을 구상을 하는데, 이제 VR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아바타도 작은 아바타 계열이고 평균 신장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을 VR 월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번 느끼는 건데, 이거를 실측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VR챗에 있는 아바타 기준의 스케일에 맞춰서 스케일을 다운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VR챗이 특성상 이제 신장의 평균치가 작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큰 아바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게 이렇게 해서 막상 만들고 나면은 이제 앨리스 같다고 저는 말을 해요. 그 쿠키를 먹고서는 작아졌다거나 커졌다거나 하는 느낌 같이 어떤 경우에는 월드가 너무 좁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월드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들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대답해도 되나요? 리포님? 이거 진행하셔도 돼. 저도 많이 느꼈던 거고, 여러분들도 월드 메이킹 하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상 세계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양하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서도, 서양 대부분의 커뮤니티든 키가 큽니다. 180 정도. 동양 커뮤니티는 키가 대부분 작습니다. 160부터 140, 130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많이 끼는,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엔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으로 부스 아바타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키들이 1m 60, 2m 50이거든요. 그래서 1m 80으로 기준을 맞추는 그런 건축물을 할 때는 전 대부분 1m 60으로 스케일 비례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줄이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게 있지만 요새는 또 VH의 기능 중에서 아바타 크기를 조절하는 게 또 생겨서 또 그런 부담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짓자면 질문 주신 대로 줄이는 게 저는 줄이는 걸 더 선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